어둠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 21년간 당신을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버렸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설마 이미영 씨? 네. 저는 당신이 버린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당신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20여 년간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 수지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지금까지 상상하던 그 복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한양예술대학교 캠퍼스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청소도구가 든 수레를 끌며 경영학과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21세의 그녀는 또래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맑고 깊은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수진이 왔구나. 경비실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1층 로비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벽에 걸린 대형 포스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양예술대학교 출신 스타 코너의 가장 중앙에는 박진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0세임에도 여전히 잘생긴 얼굴, 온화한 미소, 30년 차 국민 배우라는 문구가 그의 이름 아래 자랑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박진수.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미영이 죽기 전까지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는 나를 임신시키고 버린 냉혹한 사람이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 모녀를 버렸어.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수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수진이 포스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그 청소부네. 연예학과 2학년 정하늘이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학과 과제 때문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맨날 박진수 선배님 포스터만 쳐다보고 있어. 완전 팬인가 봐. 근데 쟤는 지 형편을 알아야지. 지가 연예인 따라다닐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학생들이 킬킬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격? 나야말로 그 사람과 가장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수지는 청소를 마치고 연극 동아리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드라마틱이라는 이름의 동아리는 캠퍼스에서 가장 실력 있는 연극 동아리였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자 선배 이지우가 대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일찍 왔네?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2살인 지우는 연극 동아리 회장이면서 수진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껴주는 선배였습니다. 연습 시작하기 전에 얘기할 게 있어. 지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학내 연극제 주연 배역이 내게 돌아왔어. 축하해.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정말요? 응. 선배들이 내 연기력을 인정했어. 이번 기회 놓치지 마. 수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 박진수의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와 각종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져서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박진수가 모교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한 수지는 그 시기에 맞춰 학내 연극제에 참가했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서라는 작품이야. 아버지 없이 자란 딸이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야기지. 수진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의도한 결과일까요? 완벽한 배역이네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네가 맡기에 딱 맞는 역할이야. 실제로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 지우는 수진의 가정사를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키운 아이라는 정도만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복잡한 사연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박진수, 이제 당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겠어.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딸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그녀의 진짜 감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원망과 분노,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갈망이 연기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와, 김수진. 정말 대단해. 다른 동아리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 같아.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감정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수지는 혼자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에는 어머니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이미영이 박진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엄마만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거 아냐?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박진수의 표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박진수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과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진수 오빠는 나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진수 오빠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걸 봤다.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 임신했다. 진수 오빠의 아이. 나와 결혼해 줄까? 수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좌절,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박진수에게 있다고 수지는 믿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박진수. 곧 내 차례야.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캠퍼스 건물들 사이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학내 연극제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반드시 그 공연을 보러 올 것이라고.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한양예술대학교 대강당은 연극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조명팀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객석에서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분장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연기 화장을 하면서도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수진아, 긴장되지? 룸메이트인 최윤아가 다가와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경영학과 선배인 윤아는 수진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돼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정말 대단해. 주연을 맡다니.
유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연기 정말 잘하더라. 어제 리허설 때도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잖아.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친구를 응원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분장실 문이 열리며 연극 동아리 회장 이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대박 소식이야. 지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수 선배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정말이면 우리 공연을 보실 수도 있어.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일부러 놀란 척 물었습니다. 응, 연예학과에서 난리가 났어. 모두 박진수 선배 보러 온다고. 지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야. 국민 배우 앞에서 연기할 수 있다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겠구나. 박진수. 오후 3시 대강당이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연극제보다 훨씬 많은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진수가 온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연예학과 4학년 강태민이 친구들과 함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진수 선배님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야. 태민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인 그는 평소 자신이 연예계에 인맥이 있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연이 누구야?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애야. 경영학과인데 우리 동아리에서 연기한대. 태민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청소하는 애? 맞아. 별로 기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후 4시 드디어 박진수가 대강당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여전히 젊어 보였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다. 진짜 박진수야.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조용히 맨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그 사람을.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지우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박진수 선배님이 정말 오셨어. 최선을 다해보자. 수진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순간 극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아름다운 외모와 당당한 자세에 모두가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첫 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연기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요? 왜 저를 버리고 가셨나요? 수진이 무대를 가로지르며 절절하게 연기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진짜 같은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대 위에 수진을 보는 순간 그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박진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연기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진짜 감정이 연기 속에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고 믿고 싶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연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와 엄마를 버리고 가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진짜로 아버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예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수진의 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저 애가 정말 경영학과 맞아? 태민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 진짜 연예학과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박진수는 무대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익숙한 목소리. 누구를 닮았을까? 박진수가 곰곰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연극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수진이 무대 중앙에서 절규하듯 마지막 대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그 순간 수진의 시선이 객석 뒤쪽의 박진수와 마주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 전율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박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진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원망과 분노, 그리고 어딘가 그리움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연극이 끝나자 극장 전체가 박수갈채로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정말 감동적이었어.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진수도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대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성취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습니다. 박진수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으니까요. 공연이 끝난 후 박진수는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연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박진수가 분장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박진수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연기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이 있나요? 박진수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진수의 칭찬에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어머니가 말했던 그 냉혹한 사람일까요?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박진수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그 명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계획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박진수와의 첫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수진은 평소처럼 새벽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연극 공연 후 박진수가 보여준 관심과 따뜻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분장대 위에 놓인 박진수의 명함을 바라보며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미영이 죽기 전까지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 박진수는 나를 임신시키고 버린 냉혹한 사람이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를 버렸어.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하지만 직접 만나본 박진수는 어머니가 묘사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수진은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일기장을 펼치자 이미영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수와 함께한 밤이 꿈만 같다. 드디어 내 사랑을 받아준 그가 너무 고맙다.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박진수를 사랑했고 그와의 사이에서 자신이 태어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의 연애 인생에 방해가 될까봐 두렵다. 혼자 키우는 게 나을까? 일기를 읽을 때마다 어머니의 고뇌와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수지는 이런 일기들 때문에 더욱 박진수를 원망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시간 되시면 제 작업실에 놀러 오세요. 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복수를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박진수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하자 박진수 스튜디오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넓고 세련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박진수가 출연했던 작품들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연기 연습용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진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편안한 티셔츠 차림의 그는 평소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더욱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와, 실물이 더 멋지셔요. 수진이 진심인 척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실 곳곳에서는 배우로서의 진정한 열정과 노력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박진수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수진의 연기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특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박진수의 칭찬에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감정들이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걸 그가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진짜 감정이 연기에 녹아 있는 것 같아서요. 박진수의 질문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저희를 버렸다고 하셨어요. 박진수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연예계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유명한 배우가 되었을 거라고. 수진이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박진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진수야, 잠깐 이야기 좀. 그 사람이 수진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이 계시는 줄 몰랐네요. 박진수가 일어서며 소개했습니다. 우리 회사 정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이분은 제가 말씀드린 수진 씨예요. 정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아, 그 연극하는 학생 말씀이군요.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회사에서도. 박진수가 수진을 추천하려 하자 정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수 씨, 급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 회장의 태도에서 수진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수진 씨.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진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옆방으로 들어간 후 수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작업실을 둘러보다가 박진수의 책상 위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진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진수와 함께 찍힌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어머니 이미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박진수는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이미영은 박진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억지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옆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진수 씨, 조심하세요. 요즘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학생 말이에요. 혹시 당신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 회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재능 있는 아이예요. 박진수가 수진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연예계에는 온갖 사람들이 접근하니까요. 정 회장의 경고가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은 사진첩을 원래 자리에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 회장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박진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수하려고 접근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함을 느끼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어머니를 버린 냉혹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혼자 착각했던 걸까요? 수지는 더욱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복수의 계획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떠난 후 작업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수진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묘사했던 냉혹한 남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21년간 품어온 원망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이 좀 예민하신 편이에요. 박진수의 사과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정 회장의 의심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은 정말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수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촬영장에 구경 오실래요? 박진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진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기회였습니다. 박진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촬영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복잡한 심경에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성공만을 택한 이기적인 사람이야. 하지만 직접 만나본 박진수는 전혀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형 드라마 세트장의 규모에 수지는 압도당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박진수가 30년간 쌓아올린 성공의 현장이었습니다. 박진수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촬영용 의상을 입은 그는 더욱 멋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딸에게 자신의 직장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같았습니다. 처음 보시는 거죠? 신기하시죠? 박진수가 자랑스럽게 촬영장을 안내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각종 장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모습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박진수를 바라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이 정말 어머니를 차갑게 버린 사람일까요? 저기서 제가 연기하는 장면을 보세요. 박진수가 가리킨 곳에서는 감정적인 씬이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박진수의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연기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딸을 그리워하는 표정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수진의 마음속에서 복수심과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연기 속의 박진수는 자신이 꿈꿔왔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박진수의 표정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딸을 그리워하는 연기를 하면서 진짜 감정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아버지 같았어요. 수진의 말에 박진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진수가 수진을 스태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특별해요. 박진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는데 뭔가 각별한 느낌이 들어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박진수가 혈연 관계를 눈치챈 걸까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박진수의 말에 수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혈연의 연결고리가 그런 느낌을 주는 걸까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진수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촬영장을 나서는 길에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제 집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진수의 집까지 초대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박진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박진수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수진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속에는 박진수의 작품 활동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 사는구나.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그의 딸이라면 이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녁을 함께 하면서 박진수는 평소보다 더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리하는 모습,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어요. 가족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박진수가 아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수지는 뭔가 다른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만약 엄마와 인연이 이어졌다면 자신이 바로 그가 그리워하는 가족일 텐데. 수진 씨와 함께 있으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진수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진수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수진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미영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진수는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미영은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온도차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매니저였어요. 박진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색이었습니다. 수진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의 반응에서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진수와 함께 보낸 시간이 이상하리만큼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버지와 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복수를 위해 접근했지만 박진수는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박진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적힌 글들을 읽으면서도 이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말이 전부 사실일까요? 아니면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수진의 복수 계획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에 대한 감정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오에서 시작된 만남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은 멀리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집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의 따뜻함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족 같다고 했던 박진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수지는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경영학 과제를 해야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오래된 잡지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연예계 뒷이야기 특집호였는데 20년 전 기사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수라는 글자가 보였던 것입니다. 혹시 그 잡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네, 가져가세요. 다 본 거라서요. 학생이 친절하게 잡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수진은 박진수 관련 기사를 찾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신인 배우 박진수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폭로.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신인 배우 박진수가 매니저 이모 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성과도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모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린 후 박진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여배우와의 열애설을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 씨가 어머니 이미영을 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사는 더욱 충격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박진수는 이모 씨에게는 진심이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신인 여배우 김모 씨와 미래를 즐겼다. 심지어 이모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김모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수가 어머니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진수는 이모 씨에게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김모 씨에게는 결혼을 약속했다고 한다. 수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진수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모 씨는 박진수의 배신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실종 상태가 되었다. 박진수 측은 개인적인 일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박진수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수지는 기사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온 수지는 캠퍼스를 멍하니 걸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박진수에게 느꼈던 따뜻함과 연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어머니를 향한 연민과 박진수에 대한 분노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역시 어머니 말이 맞았어.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냉혹한 인간이야. 수진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다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읽혔습니다. 진수가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늘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 피하려고만 한다. 그 여배우와 결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어머니의 고통이 일기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박진수에 대한 증오가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우연히 그때 상황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연예계에서 일했다는 나이든 여성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혹시 25년 전 박진수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지? 제가 그때 일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성이 주위를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복잡한 일이 있었어. 박진수가 매니저하고 그리고 신인 여배우하고도.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둘 다랑 동시에 만났다는 거예요? 응. 매니저한테는 진심인 척하면서 뒤로는 여배우랑 결혼 준비하고 있었어. 여성의 말에 수진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매니저가 임신했을 때도 모른 척했다던데. 정말 나쁜 놈이었어. 지금도 그런 사람일까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거지. 수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휴대폰으로 박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후 박진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지는 그 친절한 문자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위선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고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박진수가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그도 배신의 아픔을 느껴봐야 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기사가 전부 사실일까요? 수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복수를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기사를 본 지 이틀이 지났지만 수진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박진수가 어머니에게 했던 배신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이목구비가 선명했습니다. 이 얼굴로 박진수에게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박진수와 약속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작정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박진수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본 그의 눈이 잠깐 놀란 빛을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수진의 모습 때문이었죠. 수진 씨, 오늘 뭔가 다르네요. 예뻐 보여요. 박진수가 자연스럽게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마저도 위선으로 들렸습니다. 감사해요. 특별한 날이라서요.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박진수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수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거짓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박진수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시작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연기를 계속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박진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그의 즉석 대답에 수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쉽게 약속했다가 배신했겠죠.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연예계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여자 연기자들은 더 힘들다고 하던데.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불합리한 일들이 많죠. 혹시 선배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진이 탐정하듯 물었습니다. 박진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의 애매한 대답에 수진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수진이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진수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인간관계가 복잡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인간관계요? 수진이 더 자세히 묻자 박진수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박진수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려면. 수진의 끈질긴 질문에 박진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매니저 중에 선을 넘는 분이 계셨어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섞는 거죠. 정말 곤란했어요. 박진수의 말에 수진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그렇게 폄하하다니. 그분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박진수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토킹하고 거짓말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거짓말이요? 네. 저와 특별한 관계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셨어요. 심지어 박진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뭐요? 수진이 재촉했습니다. 임신했다고까지.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박진수의 말에 수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관계도 없었던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박진수의 고백에 수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행히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박진수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라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 일이니까. 박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복수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박진수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후 수진은
혼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박진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를 스토커라고 부르고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가고 심지어 사라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그 사람은 정말 악인이야. 수진의 복수심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진수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에게 더 깊이 접근해서 신뢰를 얻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을 폭로하여 그의 완벽한 이미지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박진수의 말이 전부 사실일까요? 며칠 후 수진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오래된 연예 잡지를 뒤지던 중 그 기사가 실린 잡지사가 이미 오래전에 폐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잡지사가 허위 기사로 여러 번 고발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기사가 거짓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박진수가 직접 한 말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폄하하고 모독했던 그 말들 말입니다. 수진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수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진실을 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허위 기사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박진수에 대한 복수심과 의구심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연극 동아리 선배 이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의 아버지가 연예계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우 언니, 혹시 아버님이 25년 전 연예계 상황을 아실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로?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볼게. 누구 얘기인데? 박진수 선배님이요. 지우의 표정이 조금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수 선배, 왜 갑자기? 수진은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 없어서 얼버무렸습니다. 다음 날 지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지우의 아버지인 이 부장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연예계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박진수에 대해 알고 싶다고? 이 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혹시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 그때 매니저 사건 말이구나. 이 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 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박진수 매니저였던 이미영 씨가 좀 문제가 있었어.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박진수를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스토킹하고 거짓말도 하고 정말 심각했어. 거짓말이요? 박진수와 특별한 관계라고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임신했다고까지 했어. 이 부장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었지. 박진수는 그때 김영이라는 신인 여배우와 사귀고 있었거든. 김영이요? 응. 나중에 박진수와 결혼한 사람이야.
지금은 이혼했지만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이미영 씨는 정말로 거짓말을 했던 건가요? 그렇지. 나도 직접 봤어. 박진수가 얼마나 곤란해했는지. 이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영 씨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박진수가 DNA 검사를 제안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사라졌지. 수진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몇 년 후에 이미영 씨가 실제로 딸을 낳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었다더라. 이 부장의 말에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딸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 딸 이름을 아세요? 김수진이라고 들었는데. 너와 이름이 같네. 이 부장이 의아해하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딸이에요. 이 부장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너가 이미영 씨 딸?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혹시 박진수가 내 아버지라고 들었니? 네. 아이고,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야. 이 부장의 단호한 말에 수진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김대수라는 사람이야. 당시 이미영 씨와 잠시 사귀었던 사람인데 인품이 좋지 않았어. 수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김대수는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이미영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바로 도망갔지.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신 건가요? 아마도 박진수처럼 유명하고 착한 사람을 아버지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1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일기에는 박진수와 특별한 관계였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건 다 상상이었어. 이미영 씨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거든. 이 부장의 말에 수진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멍하니 걸었습니다. 박진수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자신은 죄 없는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진수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또다시 괴롭히려 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만큼 수진은 진수에게 연락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선배님,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수진 씨,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요. 무슨 일이세요? 박진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진의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부장과의 만남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수진은 밤새 잠들지 못하며 박진수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21년간 원망하고 복수까지 계획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은 박진수와 약속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박진수는 초췌해진 수진의 모습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고백할 일이 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데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 자신의 복수 계획, 그리고 어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까지 박진수는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박진수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용서에 수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수 대상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박진수는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연기에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자신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수진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며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박진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연기 공부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은 연예기획사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의 소개로 좋은 기회들이 생겼지만 수진은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와의 관계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세 번째 오디션에서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작은 역할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소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축하해요. 박진수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진짜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석 달 후 수진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 섰습니다. 단역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박진수도 같은 드라마에 특별 출연하게 되어 함께 촬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친부녀 같아 보여요. 스태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어느 날 수지는 박진수와 함께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미영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박진수도 이미영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수진이를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진짜 아버지인 김대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봐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색 결과 김대수는 현재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범죄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폭행,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수감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선배님, 제 친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어느 날 수진이 박진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궁금했을 거예요. 박진수는 의외로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한 주 후 수지는 김대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박진수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공장 앞에서 기다리던 김대수는 50대 후반에 거칠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고? 김대수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부성애보다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돈 좀 있지? 혈육인데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김대수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수지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진수가 수진을 감싸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환상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박진수가 수진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더 이상 자신의 출생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였고 앞으로 만들어갈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수지는 드라마에서 조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진수의 인맥 덕분이 아니라
순전히 실력으로 얻은 기회였습니다. 첫 방송이 나간 날 박진수는 수진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진짜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의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영화 주연을 맡게 되었고 각종 신인상을 휩쓸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신인상을 받은 수진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한 분께 감사드려요. 수진이 객석의 박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진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진수는 수진 덕분에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고 수진은 진정한 어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수진이 문득 말했습니다. 선배님, 아니, 이제 다르게 한번 불러봐도 되려? 박진수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박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가족애로 승화된 순간이었습니다. 혈연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